손으로 이렇게 쫙 짜면은 이게 쭉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네.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용한 세안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크림 하나만 이제 발랐다고 하면은 크림이랑 연고 살짝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은 서서히 이제 피지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모공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지 않는 블랙헤드 유일한 관리 방법인 거죠. 근데 일주일에 10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초 이상 왜 하면 안 되냐? 안녕하세요, 1타의사 박영진입니다. 오늘은 저도 옛날에 고민이 있었고 사람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블랙헤드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로 블랙헤드는 T존에 가장 많이 생겨요. 특히 코 부위가 깔끔하지 않으니까 이제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코는 사실 우리 얼굴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 코거든요. 근데 그 코가 점점점점점 박혀있는 느낌이 드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지 않고 매끈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집에서 관리하면서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깨끗해지고 금방 다시 또 차오라가지고 다시 까맣게 내미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블랙헤드 오늘 원장님 설명 들으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블랙헤드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까만 머리죠. 근데 왜 까만 머리라 부르냐면은 여드름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피지가 보통 이제 모공에서 하얗게 탁 비치고 있으면 화이트헤드라 부르고, 그 다음에 피지가 갇혀 있으면은 좁쌀 여드름이라 부르죠, 우리가. 그 다음에 피지로 인해서 모공이 틀어 막히고 염증이 생기면은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코 부위에 피지가 박혀 있는데 원래 피지가 약간 흰색에서 노란색 느낌이잖아요. 그게 여드름균 때문에 까맣게 변하는 거죠. 그걸 이제 블랙헤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블랙헤드가 생기는 원인 첫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코에 가장 많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화장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자주 지워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 피부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분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피지는 사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거나, 대표적으로 좀 약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당류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상태에서 얘가 배출이 안 돼야 돼요. 배출이 안 되고 이제 계속 갇혀 있는 거죠. 배출이 안 되고 갇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쌓이는 거예요. 점점 쌓이니까 쌓여있는 피지를 보면 어떡할까요? 여드름균이 엄청 좋아하겠죠. 찾아가서 달라붙고 얘를 변색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동고에서 저장하고 있는데 냉동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썩겠죠, 물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한 걸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되고, 삐져나온 것들은 산소에 닿아서 산화가 된 다음에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헤드가 되는 거죠. 보통 배출이 잘 안 되는 거는 딱 하나죠. 그냥 과도한 피부 자극. 내가 과도하게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재생 주기가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각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막히면서 피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블랙헤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블랙헤드가 생기면 모공을 늘리기도 하나요?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배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피지가 모공의 크기만큼 쌓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모공보다 더 쌓여요. 그러면 당연히 배출이 안 되니까 주머니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 물풍선 이만큼만 채우면은 이만큼만 차 있잖아요. 근데 그 풍선 주머니가 물이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럼 모공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블랙헤드 관리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코팩입니다. 코팩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제 코가 있으면은 여기다 코팩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딱 뜯어내면은 코팩 안에 이렇게 피지가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모공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입구가 있고 안쪽이 보통 더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딱딱한 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착제 자체가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팩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날 여기 막 빨갛게 트러블 생기는 거 있거든요. 자극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여드름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흉터 남겠죠. 모공 넓어지겠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피지가 쌓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균이 모이겠죠. 그러면 여드름균이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헤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코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정보가 좀 많아지면서 코팩이 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 근데 아직도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코팩은.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쫙 짜면은 이게 쭉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네. 왜냐하면 모공에 피지가 차 있는데 얘를 빼낼 때 압출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압출을 하죠. 이 압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압출을 저희가 잘하는 사람한테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압출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은 100%가 아니에요.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부층이.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안까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피부 맨 끝층까지.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면은, 이 압출을 했는데 요만큼의 피지가 남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피지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피지는 더 안으로 깊숙이 박히거든요. 얘가 나중에 염증 유발해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손이 아시겠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거 아시죠? 특히 핸드폰 자주 만지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상처까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들이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코에 여드름을 더 유발하는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문을 제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거나 플라스틱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밀면은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극이에요. 피부를 거의 밀어버리듯이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피지가 제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자극을 너무 세게 줘서 피부가 깨질 수 있는 거죠. 내구도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피지는 절대로 그렇게 없애면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바세린으로 없애는 방법, 또 극딜제거로 없애는 방법, 그리고 피지 연화제로 없애는 방법 등 되게 다양하던데, 피지 연화제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녹여주면서 각질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얘를 써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피부 자극이 있다 라고 하면 쓰시면 안 되고, 피부 내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피부 내구도가 더 떨어지면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세린으로 했던 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세린으로 마사지 하듯이 이제 문지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부 자극이 생길 수가 있고, 바세린은 기름이죠. 기름 닦아내려면 클렌징 오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나중에 또 추가적인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랙헤드 집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죠.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기 저도 많은 편이에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데 블랙헤드는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집에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클렌징 오일을 이용한 세안입니다. 이거는 자주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천천히 줄이라고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특히 코 부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세안을 하기 전에, 특히 이제 아침 세안 말고 저녁 세안 때만 클렌징 오일을 여기 위에다가 먼저 얹혀놔요. 비비지 말고 얹혀놓고 이제 한 10초 정도 놔둡니다. 10초 뒤에 여기 부위만 오일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피지가 기름이잖아요. 클렌징 오일도 기름이죠. 클렌징 오일이 닿으면은 얘를 녹여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헤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딱딱한 피지가 사라지니까 배출해 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일주일에 10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클렌징 오일을 화장도 안 했는데 매일 한다. 그러면 세안이 너무 세지겠죠. 배출이 되려면 어떻다고 해서 피부 내구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극을 계속 주면은 피부 내구도가 상하겠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또 쌓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자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0초 이상 왜 하면 안 되냐. 클렌징이란 제품은 씻어내야 되는 제품이에요. 무조건. 피부에 오래 닿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10초 이상 이제 너무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피부 자극이 세져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있는 좋은 기름들이 있거든요. 세라마이드라든지 지질 같은 것들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초 이런 식으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블랙헤드가 안 보이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는 피부가 튼튼해지니까, 저는 블랙헤드 세안 안 해요. 안 해도 안 쌓여요. 잘 이제 배출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은 이제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이용한 방법은
어떤 피부든 상관없이 다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블랙헤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어느 정도 써도 피부가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드름이 많아도 여드름이 없어도 그쪽 부위만큼만은 피지 분비량이 다른 부위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써도 되는 거고, 이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피지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모공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지 않는 블랙헤드 유일한 관리 방법인 거죠. 그러면 네.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모공을 관리할 필요는 없나요? 피지 분비량이 많았던 부위이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클렌징을 다른 때보다 좀 더 강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크림 하나만 이제 발랐다고 하면은 크림이랑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연고 중에서도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마데카솔 연고를 9대 1 정도로 살짝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은 자극을 받았던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모공 관리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블랙헤드 관리를 어떻게 해주나요? 일단 병원에서는요, 모공 청소와 피지 분비량 감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을 청소해주는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피지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을 섞어서 같이 이제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지를 줄일 수 있는 치료들, 예를 들면 더마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킨 보톡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공도 줄이면서 블랙헤드도 같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 방법은 집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꾸준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블랙헤드가 안 생기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굳이 이제 이런 방법을 안 써도 가능한 거죠. 병원에 와서 뭐라고 말해야 받을 수 있어요? 블랙헤드 없애고 싶어요. 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 중에서 자기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아마 추천해 주실 건데, 그거에 따라서 치료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블랙헤드가 있는데 어떤 피부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권할지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환자를 봐야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모공을 청소하면서 피지 분비량을 줄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블랙헤드는 피지가 모공에 쌓이면서 끝부분이 여드름균 때문에 까맣게 변색이 되는 거를 블랙헤드라고 부르는데, 생기는 원인은 과도한 피지 분비량의 증가, 그 다음에 피지 배출의 감소로 인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물리적인 제거거든요. 코팩이나 아니면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인데, 둘 다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오히려 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 모공을 넓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블랙헤드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클렌징 오일 세안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블랙헤드가 심은 부위에 10초 정도 올려놓고 살살 문질러서 녹인 다음에 얼굴 전체를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피지가 위에서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블랙헤드가 해결이 되고, 이 방법은 모공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공을 늘어나지 않게 하는 블랙헤드 관리법입니다.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자극을 조금 줬기 때문에 이 날만은 우리가 바르는 보습 크림에다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마데카솔 연고를 1대9 정도로 섞어서 발라주면은 모공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피부 자극이 생긴 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오셔가지고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고 이 블랙헤드에 이제 모공을 청소하고 피지 분비량을 줄이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과 결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고 나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블랙헤드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하신 지인이 있다면 꼭 영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